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6번째 챕터입니다. 내 딸은 레즈비언이고 나는 딸 바보다. 근거 없는 믿음. 나의 딸 리니는 어릴 때부터 치마를 즐겨 입지 않았다. 인형놀이를 한 기억은 별로 없고 대신 농구와 스케이트보드, 비디오 게임, 레고를 좋아했다. 카키색 바지와 닥터 마틴 부츠를 좋아했다. 중학교 때에는 치마를 억지로 입긴 했지만 고등학교에 가서는 기어이 교복 바지만 입고 다녔다. 머리는 남학생들처럼 짧은 커트였고 검정 뿔테 안경에 바지를 입고 심지어 팔자걸음을 걸었다. 뒤에서 보면 영락없는 남학생이었다. 음식점에서 여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종업원이 얘야 거긴 여자 화장실이야 하고 제지하거나 옆 테이블 손님들이 딸아이를 보고 수군덕거리기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딸이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을 때는 아마도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다. 같은 반의 여학생들을 좋아했는데 그 여학생들의 엄마가 내 아내에게 풍문을 전하며 일종의 사인을 보냈지만 나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치부를 했다. 흔히 고등학교 시절엔 남학생끼리 혹은 여학생끼리 세상에 둘도 없는 우정을 쌓아가는 시기가 아닌가 하고 말이다. 딸이 사춘기에 보통 아이들처럼 남학생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후회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맞벌이 부모의 바쁜 일상 속에서 딸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지 못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2017년 1월호에 따르면 성 정체성이 일반적으로 유아기 때 명확해지는 반면 매력을 느끼거나 사랑에 빠지는 대상과 관련 있는 성적 지향은 더 늦게 확립된다. 조사에 따르면 성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성적 지향 역시 바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무식하게도 성적 지향은 바뀔 수 있다고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 사이 딸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인한 걱정, 불안함과 우울함, 점심시간에 혼밥을 먹는 따돌림을 오롯이 혼자서 감내해야 했다. 그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아리다. 운 좋게도 딸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다. 나는 대학생이 되어 새로 새 출발하는 딸이 보통의 평범한 대학생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남자친구 소식은 없었다. 자취를 하고 있던 딸에게서 들리는 소식은 활기찬 대학생활과 새로운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였다. 멀리서 자취하니 딸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에 관심 없으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기도 했다. 그러나 졸업을 한 학기만 남겨둔 방년 26세 아름다운 딸에게 남편감이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예상은 대가 끊기는 아픔이었다. 딸의 커밍아웃,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흔히 암 환자가 겪게 되는 심리 5단계가 있다고 한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나도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 같다. 나의 경우는 1단계
부정의 시간이 길었다. 나는 이성애자이고 아내도 그러하고 부모 형제도 전부 다 이성애자임에 틀림없고 주변에서 동성애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첫 딸 리니가 처음이었다.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게 뭐지? 하면서 판단 보류 상태였다. 동성애에 대한 기초 지식도 없었고 딸과 내 자신에게 뭐라 해줄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아닐 거야. 내 딸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만 생각했다. 딸의 입장에서는 우울 단계가 길었던 것 같다.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지지를 얻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으므로 부정의 반대는 긍정과 존중이다. 긍정하고 존중에까지는 큰 고비였던 것 같다. 큰 고비를 넘으니 수용하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딸의 고1부터 대학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서서히 딸의 성적 지향을 수용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다. 상대적으로 분노의 단계가 짧았던 것은 틈나는 대로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가족끼리 즐겨보고 다양한 주제로 터놓고 대화할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미국의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정형외과 의사 켈리와 소아과 의사 애리조나의 티격태격 사랑 이야기가 이성 커플과 다르지 않았고 드라마 속에서는 동성 커플이 혐오의 대상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 드라마에 빠져서 즐겁게 보니 이해되었고 동화되었고 자연스러웠다. 가랑비에 옷 젖듯 옷 젖는 줄을 모른다는 속담이 맞았다. 물론 미국 드라마의 설정과 대한민국의 현실은 태평양의 거리만큼이나 차이가 있지만 나의 딸 리니도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여자와 요리하고 먹고 마시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여행하며 추억을 쌓고 일하며 도전하고 성취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깨가 쏟아지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내 삶의 축복, 많은 우여곡절 끝에 수용의 단계까지 왔지만 그래도 가끔은 나의 딸 리니는 도대체 왜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는 레즈비언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고 궁금해진다. 미주 한국일보 강진우 기자의 2017년 2월 10일자의 리포트에 따르면 워싱턴 DC 성인 인구 가운데 8.6%가량이 LGBT 성소수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략 사우스 다코마주의 주가 2% 비율로 성인 LGBT 인구 비율이 가장 적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관련 통계가 나온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비율이 낮아도 2% 이상은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다. 100명 중에 2명은 왜 존재할까? 동서고금을 통틀어 동성애자가 없던 적이 없다.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신라, 고려, 조선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존재한다. 주변의 동성애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모를 뿐이다.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무려 25%가 존재한다. 2% 이건 25% 이건 왜 존재할까? 존재하는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성애를 신의 착오, 자연의 오류, 죄악, 음란, 타락이라고 혐오하고 차별한다. 이런 것을 존재를 외면하는 것이다. 실존을 외면하는 것은 본질은 없다고 믿는다.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한 딸의 존재는 내 삶의 축복이다. 다른 딸 바보, 아빠들처럼 내 휴대폰 첫 화면에
화면에서는 딸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힘든 삶의 여정에서 소중한 딸이 존재했기 때문에 나는 힘을 낼 수가 있었다. 딸이 내게 보낸 메시지는 감동 그 자체였다. 세상이 험난해도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저는 요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하고 내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딸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무엇보다도 행운이에요. 다음 생에 그 어떤 나라에서도 태어나도 난 엄마 아빠의 딸로만 태어날 수 있으면 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리니는 특별한 존재이고 재주가 많은 아이이며 예비예쁜 작가이다. 딸의 애인도 누군가의 소중한 예쁜 딸일 테니 나는 그 둘의 인생이 무지개처럼 찬란하도록 축복하고 싶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껴안듯이 오글거리지만 내 딸의 존재 이유는 이렇다고 치고 다른 동성애자의 존재 이유는 음악을 사랑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엘튼 존.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주연한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영화로 많이 알려진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앨런 튜링. 당신이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다면 잘 알 것 같은 애플의 현재 CEO인 팀 쿡.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재미있게 봤다. 재미있게 봤다면 기억할 앨런 페이지. 그의 우리 주변의 많은 성소수자들, 그들의 존재 이유는 우리 인류 모두에게 보다 풍요스러운 삶을 선사하려는 신의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는다.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서로가 답답해서 서로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성소수자와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한 번이나 읽어본다면 여기에 수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최소한도 성소수자가, 동성애자가 2%라면 100만 명. 근데 이 성소수자는 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성소수자도 있고 전혀 불가능한 성소수자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책을 봤습니다. 심지어 시체하고만 성욕을 느끼는 그런 성소수자도 있답니다. 쇠붙이만 보면 성욕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멀쩡한 제주도의 검사장이 왜 성추행을 합니까? 멀쩡한 서울시장이 왜 성추행을 하고 자살을 합니까? 저는 성소수자 LGBT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35살에 과천에 200만 원 가지고 지하실 30평을 얻어서 12자짜리 의자 10개 놓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과천 은파 감리교회입니다. 20년 목회하고 필리핀 고산지 바교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동성애자들을 보았고 그들의 아픔도 제가 보았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2달 동안 겨울에 아내와 함께 체류했습니다. 태국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토론토에 한 달 가가지고 저희 딸과 사모와 저희 사위 목사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통해서 제가 도리어 강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손녀들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그들과 전혀 차별 없이 행복하게 같이 공부하고 뛰어놀고 운동하고, 그리고 그들이 대학교에 가면 다 커밍아웃을 한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세계를 보지 못할까요? 왜 성경 8구절만 보고 그렇게 정죄할까요? 죄가 그제만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답답해서 몰매 맞을 각오를 하고,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오셔서, 우리 기도원에 오셔서 제가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런 책 한 권도 제가 썼습니다. 네이버 브로그에 올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김광록 목사의 물맷돌. 여러분,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김광록 목사를 대적하거나 혐오하지 말고,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일 수 있다는 거,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살인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 아니 범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앙청합니다.